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B형 7월 13일 날 봤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8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요 7월 달 B형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시트 이름 변경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에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요 세 개의 시트를 연러비를 다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1작업에서만 1행과 3행의 행 높이를 30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행하고 20행만 행의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할 때는 여기 아래에 보면은 시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시트가 이렇게 3개가 안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 시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3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차트가 하나가 만들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개가 아닌 다른 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시트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또 다른 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트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트는 꼭 4개가 있어야 되고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보면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4작업까지 구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A열의 열너비는 얼마로? 1로.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답안 시트의 이름은 반드시 요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이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요 시트 이름 바꾸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시트 1에다가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1작업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시트 2에서도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3번에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4작업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각각의 시트의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시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그룹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3개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A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트가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제3작업도 1, 2작업, 1작업 이렇게 눌러봄으로써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요 제1작업에서만 요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할 거예요. 요 1행부터 요 3행까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행 높이를 얼마로 지정을 하실 거냐면 30으로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 우리가 20행까지 내용을 입력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게 우리가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 높이는 제1작업만 조절을 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 내용으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의 높이는 제1작업만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문서 안에 무슨 폴더가 있어요? ITQ 폴더가 있습니다. 항상 요 문서 안에 무슨 폴더로 들어가야 되냐면 ITQ예요.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B4부터 요 내용이 들어가 있죠. B4부터 이쪽에
제2열이잖아요. 제2의 14까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이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정렬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 전체 선택하는 거 얘를 눌러주셔서 전체를 글꼴을 뭐로 바꿔주실 거냐면 굴림으로 바꿀 거예요. 전체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이미 11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문자를 다 가운데 정렬로 할 거예요. 요 가운데 정렬로 꼭 여러분들이 바꿔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그럼 나중에 숫자를 입력한 데이터만 따로 범위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굴림의 11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아까 비사부터 제14까지였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비사부터 여기 비사부터 제14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여기서 우리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열너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미리 B열부터 J열까지 선택해 놓고 이 끝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게 해놓고 나중에 부분별로 열너비를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그럼 내용을 좀 쓰시는데 요 내용을 쓰실 때는 맨 위에 있는 요 필드명 있잖아요. 요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다음 아래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명을 입력을 할 때는 풋머 코드 써주시고 탭을 눌러주면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탭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계약일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품 가격 여기에서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엔터 누르면 안 되고 뭐하고 같이 눌러야 돼요? Alt 키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격자에다 클릭해 놓고 Alt 키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또 적립금 써주시고 또 Alt 엔터를 눌러서 그 다음에 단위 땡땡 원을 적어주세요. 탭 눌러서 판매 금액 가로 열고 원 그리고 재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 행 높이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행하고 오행 요 사이 경계선 있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내용을 보고 아래로 쭉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13행 같은 경우는 세 칸이 합쳐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세 칸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우리가 홈에 가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미리 이렇게 병합을 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고 병합이 됐고 또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각선을 넣어 주실 때는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셀 서식 있잖아요. 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테두리 탭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양쪽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세 칸이 또 합쳐졌죠. 이렇게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장 한번 눌러주고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천단위구 기호 눌러주죠. 요거 눌러주시고 정렬도 뭐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요 찬단의 심표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최종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순서대로 좀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도형 사다리꼴로 해서 그림자 오프셋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형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삽입에 가면은 도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을 그려서 우리가 1행부터 3행의 행높이를 미리 좀 조절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셔서 지열에 있는 요 지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지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열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A열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A열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 놓으셔야 되냐면 그림자 넣어야 되고 채우기 노랑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은 채우기는 여기서 노란색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효과라고 나와 있는 곳에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를 눌러주시고 오프셋 오른쪽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넣어주시고 글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굴림 바꾸라 그랬죠. 여기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예요? 24예요. 그리고 굵게 검정 색깔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놓으신 상태에서 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글자가 쏙 가운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굴림, 그 다음 24, 굵게 검정, 그리고 정렬까지 가운데로 바꿔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주방기기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도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서 글씨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너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요 결제란을 작성을 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라 그랬고 원본은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림으로 복사입니다. 그러면 결제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란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만들면 안 되고 여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곳의 위와 왼쪽에 내용이 없는 곳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네 칸에 이렇게 두 줄로 해주시고 테두리를 먼저 넣어주세요.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요 결제란이 들어가 있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줄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크기를 줄여주시고 또 아래에 있는 요 칸은 넓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칸을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요 결제란은 병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내용을 결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 Alt 엔터 눌러서 젤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담당, 팀장, 본부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 뭐냐면 이쪽도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정렬이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고 굴림의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지 않았어도 굴림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복사 눌러주시면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쪽에 갖다 놔야 되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홈에 여기 보시게 되면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 요 메뉴 나오죠. 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클릭해요. 여러분들 여기 얘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요 클릭을 해서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요게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림 아까 그림으로 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이 원본은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글씨만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에서 여기 지우기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지우기를 통해서 모두 지우기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이미셀까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B사부터 어디까지요? 제4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지사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있는 셀은 뭐를 눌러서 요 컨트롤 키 눌러서 G14, I14 눌러주신 다음에 색깔을 주황으로 바꿔주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주황, 표준색에 있는 요 주황을 눌러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 H14셀에 요 제품명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요 제품명이 선택이 되도록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요. 어디에 들어가서 데이터에 들어가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요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여기 가서 요 제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꼭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데이터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명이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 원본이 바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요 제품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원본에다 클릭을 하시고 제품명부터 요 편수 냄비까지 블링압 여기 C5부터 C12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 옆에 버튼이 생겨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블링압 접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여기를 제품명이 누를 때 요 판매 수량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F5부터 F12까지 여기죠. F5부터 F12까지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라 그랬냐면 제품 가격으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어디에 가서 이쪽이죠. 이쪽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가서 뭐라고 이름을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제품 가격이라고 쓰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제품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 부분을 빼먹었죠. 요 셀 서식 해야 되겠죠. 요 셀 서식 이제 할 건데요. G5부터 G12라고 나와 있는 요 판매 수량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요 숫자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 있죠.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표시 형식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숫자 D라고 했기 때문에 요 숫자는 샵, 쉼표, 샵 0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첨단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0을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첨단의 기호가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하고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나서는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쓴 내용에 보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나와 있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나왔다 그러면 문자는 골뱅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숫자는 이렇게 지금 했던 샵, 쉼표, 샵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나오면 문자 뒤에 넣으라고 했을 때는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여기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수식에 들어가면 요 이름 관리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요 제품 가격이 나와 있죠. 얘를 누르고 삭제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하든가 아니면 여기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름을 오타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범위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수정을 할 때는 어디 메뉴에 들어가서 요 수식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세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바로 함수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내가 함수 문제는 좀 나중에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수 문제를 놔두고 맨 밑에 있는 요 7번에 있는 요 조건부 서식을 진행을 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7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20 이하라 그랬어요. 20 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20 이하인 행 전체에다가 글꼴을 파란 굵게 넣어주라 그랬거든요. 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어떤 범위 안에 어디 어떤 곳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에 데이터에다가 어떤 특정 서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범위가 중요해요. 다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판매 수량, 여기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이 들어가 있는 왼쪽과 오른쪽
선택을 해주셔야 돼. 왜? 행 전체에다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매 수량이 있는 데이터에 있는 요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요 범위 지정 중요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어디로? 새 규칙에 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요 수식을 이용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를? 판매 수량이 여기에요. 요 판매 수량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절대 참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G5만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는 G5, G6, G7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F4를 2번을 눌러서 열은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판매 수량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판매 수량이 들어가 있는 G5셀, G6셀, G7셀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 주소 참조 방식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냐면 열은 고정하고 행은 변하는 거. 그래서 얼마 이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판매 수량이 20 이하라 그랬죠. 20 이하. 요거 20 이하라고 하는 요 조건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여기에 가면은 서식이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글꼴색을 파랑 바꿔주시고 굵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판매 수량이 20 이하인 거에만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는 다 20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게 하셨으면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 작업은 지금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는 것도 있고 피벗 테이블 유형도 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한다 그러면 6월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4월달, 6월달은 피벗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5월달하고 지금 7월달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에 가서 요 제1작업의 시트에 가서 B사부터 H12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눌러주시고 반짝반짝거리죠? 그런데 어디에 가서 제2작업 B2예요. 그죠? 제2작업에 있는 어디로? B2셀.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 모두 붙여넣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먼저 열너비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가져오면 열너비가 자동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모두 해주시면 돼. 그러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요 목표가 찾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부터 어디? B11부터 G11셀을 병합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여기다 써주래요. 접시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H11셀에 여기죠. 여기 셀에다가 뭐를? 접시류 판매 수량의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어떤 함수로? D 에버리지로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요. D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D 에버리지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는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판매 수량이에요.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열번호를 6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을 적어주시고 크리테리어, 여기 조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 접시류. 이 부분도,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한 부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죠?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테두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다 범위 한번 지정해서요.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접시류 판매 수량 평균이 지금 현재는 40인데 얘가 얼마가 되려면 42가 되려면 불링합 접시 요 불링합 접시에 있는 요 판매 수량이 얘가 얼마가 돼야지만 얘가 42가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찾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우리 데이터에 가면 요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목표가 찾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셀을 여기 맞고 찾는 값은 얼마예요? 42.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값을 바꿔야 될 셀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요 불링합 접시에 있는 요 판매 수량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53인데 얘가 얼마로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42가 이렇게 42로 바뀌었죠? 그러면 아까 53이었는데 57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목표가 찾기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찾기를 하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가서 보면은 고급 필터 하라고 나와 있죠. 요 고급 필터를 또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조건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AND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다? OR 조건이 있다. AND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표현을 해주고 우리가 OR이라고 하는 요 조건은 뭘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요? 뭐뭐이거나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OR 조건은 어디다 입력한다? 다른 조건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구분이 빌드명이에요. 냄비류이면서니까 얘 뭐예요? AND예요. 그죠? AND. 그리고 뭐가 제품 가격이 얼마 이하? 5만 원 이하인 자료에 뒤에 제품명 요거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냄비류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구분이 냄비류가 아니면서 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아니다가 들어가고 냄비류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부동어가 아니다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건 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품목 코드가 이 품목 코드가 D로 시작하면서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D 별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아니면 품목 코드가 D로 끝나면서 라고 하면 별 D를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품목 코드가 D를 포함하면서 라는 말이 나오면 별 D별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조건을 고급 필터는 이 조건을 못 쓰면 안 돼요. 얘는 D로 시작하면서 D로 끝나면서 D를 포함하는 그래 냄비류가 아니다. 요 조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다가 B14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쓸 때는 먼저 필드명이 와야 돼요. 필드명 입력할 때는 는 구분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는 그다음 뭐가 와야 돼요? 제품 가격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따라와요. 그래서 연럽이 좀 넓혀주시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는을 이용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더 편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내용이 수정이 됐어.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여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활용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구분이 뭐다? 냄비류이면서니까 아까 AND라 그랬죠? AND는 같은 행이에요. 그죠? 여기에요. 5만 원 이하 이렇게 5만 원 이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조건 범위를 여러분들이 테두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테두리하고 가운데 정렬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쓴 조건을 읽을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본인이 쓴 조건을 내가 못 읽는다? 그럼 그 조건 틀린 거겠지. 그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구분이 냄비류이면서 제품 가격 단위원이 5만 원 이하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건이 틀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원본을 목록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면 편리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는 고급 눌러주시면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 이거를 먼저 좀 지정하고 밑에 거를 봐주세요. 그죠? 다른 장소에. 그리고 목록 범위는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한번 확인하셔야 돼. 빌드명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조건 범위 여기죠. 아까 써놓은데 이 부분.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로 하라 그랬어요? B18로 하라 그랬으니까 B18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아까 어떤 거 이 부분 있었죠.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는 좀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품목 코드 필요 없어요. 제품명 나와 있어야 되고 구분하고 계약일 필요 없죠.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요 세 군데를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 확인을 눌러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딱 돼서 제품명, 제품 가격, 판매 수량, 적립금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필터의 조건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으로 또 가볼게요. 제3작업도 정렬 및 부분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요거 말고는 피벗 테이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달, 7월달에는 지금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고요. 지금 4월달, 6월달에는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공부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또 문제를 봐볼게요. 제1작업. 요 제1작업에서 B사부터 어디까지요? H 12까지. 복사를 또 하라 그랬어요. 복사 눌러주시고 제3작업 시트에 B2 여기죠. 똑같아요. 아까랑 B2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먼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너비를 먼저 가져올 겁니다. 열너비를 갖고 오고 다시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 눌러요? 모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얘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은 어떻게 하냐?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지금 구분이 접시류끼리 되어 있고 냄비류 있고 냄비류가 있고요. 접시류가 있고 이렇게 구분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에다 클릭을 하고 접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렬에 오름차수, 내림차수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어떤 거? 접시류가 먼저 왔으니까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접시류, 냄비류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되고 이 정렬하는 방법은 오름, 내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렇게 구분이 있고 셀값이 있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했고 만약에 특정 순서가 아닌 뭐 가나다라 순이라 가나다 역순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다 직접 써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 개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명의 개수가 먼저 나와 있네요. 얘가 1번, 판매 수량의 평균이 2번이 돼요. 무슨 별로? 뭐 별로? 구분별로. 그죠? 여러분들이 꼭 문제에 보면 이거를 꼭 적어 놔야 돼요. 구분별 제품명의 개수 1번, 구분별 판매 수량의 평균이 2번이에요. 1, 2번은 얘가 앞에 있으니까 1번이고 2번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아래쪽에 개수가 나와 있으면 얘가 첫 번째, 평균이 위에 나와 있으면 두 번째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 놓고 커서를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부분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빼주세요. 어디만 남겨놓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이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가서 뭐별로, 구분별로.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구분별입니다. 구분별,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분별, 여기 문제에 가서 보면은 제품명의 개수라 그랬죠? 여기 구분별, 제품명의 뭐다? 개수다. 이거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1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구분별, 제품명의 개수.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우리가 가서 부분합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거 미리 빼는 거예요. 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분별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 그랬죠? 구분별 판매 수량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구분별 판매 수량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뭐 눌러야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개요, 윤곽을 지우래요. 요 개요를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그룹 해제에 가서 지우셔야 돼. 요거 안 지우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룹 해제입니다. 그룹 해제 어디에 있어요? 요 데이터에 가면 있죠. 여기 가서
이쪽에 그룹 해제 있죠? 여기를 클릭해요. 그러면 개요 지우기가 나옵니다. 2021 버전은 개요 지우기, 16 버전은 윤곽이라고 뜰 거예요. 눌러주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아랫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 여기 6, 8, 32, 29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뭐 바깥쪽 테두리가 좀 굵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서 요 바깥쪽 테두리만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10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할 때는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잘 봐야 돼요. 이 범위는 어디를 보냐 하면 이렇게 가로축에 있는 내용하고 요 범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가로축, 얘가 뭐예요? 범례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제1작업에 들어가서 가로축에 찐냄비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요 찐냄비, 요 제품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명 다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제품 가격과 판매 수량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면 여기 차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죠? 여기 가서 요 차트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 첫 번째 거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여기 둘, 넷, 여섯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차트 필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지금 우리가 블링압 접시는 없어요. 찐냄비 있어야 되고 쭉 있고 매화꽃 접시 없죠? 요거 없는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적용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 적용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 빼고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요 가로축의 내용하고 결과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나 안 같나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죠? 그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기에 보면 차트 이동 있죠? 이 차트 이동을 눌러서 어느 쪽? 새 시트. 예,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새 시트로.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게 앞쪽에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쪽에 생기죠? 요게 생기면 맨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서 1, 2, 3, 4 순서대로 나오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좀 이렇게 키울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문제를 우리가 1번부터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트 종료 묶은 세로 막대는 이미 만들었고 제1작업에 시트의 내용 이용해서 했고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왔잖아요. 그죠? 1, 2, 3번이 다 된 거고요. 이제 4번에 보면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차트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3번. 레이아웃 3번이죠.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이 얘예요. 펼쳐서 스타일 몇 번? 요 1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요거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요 영역 서식 있죠. 여기 영역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차트 영역.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라 그랬어요. 홈에 가서 굴림의 11로 바꿔주시면 글씨가 조금 크게 보입니다. 그죠? 좀 크게 보이죠?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이 서식에 가서 하셔야 돼요. 서식에 가서 요 채우기, 도형 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거? 요 질감, 요 파랑 박엽지. 옆에 있는 게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랑 박엽지 눌러주시면 돼요. 파랑 박엽지를 정확하게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네, 그림 영역은 어디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 안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채우기 흰색을 서식에서 요 도형 채우기 있잖아요. 여기 흰색 배경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클릭이 이렇게 안 되네요. 여기 흰색 배경 1로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라 그랬어요. 차트 제목은 지금 어디 부분이 차트 제목이에요? 여기죠. 여기를 눌러서 지금 보면은 굴림에 굵게 20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라고 나와 있죠. 요 테두리는 검정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을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크기를 얼마로요? 20
그리고 굵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굴림 굵게 20, 흰색 테두리. 그죠? 요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냄비류 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7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7번 요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셔야 결과물하고 같은 현상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인의 꺾은 선을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꿔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범례를 보면은 요게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누구를 요 판매 수량을 얘죠. 여기에 판매 수량 얘를 눌러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요거를 표식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표식인데 그 표식의 모양을 지금 바꿔주래요. 이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다시 요거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 거 얘를 클릭하면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거 뜨잖아요. 그죠? 요 표식 눌러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을 뭘로 얘를 어떤 거요? 요 마름모의 크기까지 얼마로 바꿔요? 10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하나의 표식만 바뀌면 안 되고 다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블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레이블 값은 문제를 봐야 되겠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어디냐?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편수 냄비에 있는 여기 편수 냄비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편수 냄비에 있는 판매 수량 여기에요. 한번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야지만 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 레이블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 넣을 때 자꾸 이렇게 밑에 다른 데 들어가면 여기 기타 옵션으로 가시라 그랬어. 여기 가서 오른쪽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왔는데 아까 나온 얘가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지워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엉뚱한 데 나오는 경우는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눈금선을 파선. 눈금선은 어떤 게 파선? 눈금선. 이런 부분이 다 눈금선이죠. 눈금선을 눌러주시고 얘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눈금선이 있어요. 여기 눈금.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눈금선 서식 있죠. 이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죠. 요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요 파선으로. 그죠? 대시 눈금선을 요 대시 종류 있죠? 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약간 에러가 있어서 바로 수정이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눈금선을 변경을 하실 때는 요게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눈금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여기 요 대시 종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면 법례명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 법례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법례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법례명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례명을 바꿀 때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꾸 법례 서식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데이터 선택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요 제품 가격 여기 선택하고 위에 있는 뭐 눌러요? 편집. 들어가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시면 돼요. 단위 땡땡 원이라고 써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을 출력 형태와 같이 넣으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에 가면 도형에 요 맨 아래쪽에 설명선 있죠?
설명서 모양이 모서리가 둥글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도형 서식의 모양은 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다 판매 적어주시고 글씨가 가운데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테두리 정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 가운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요거 하나 안 했다. 여기 보면 여기 축을 지금 출력 형태에 참조하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쪽 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축을. 지금 축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있는 축은 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얼마예요? 7만원이에요. 여기는 고칠 필요가 없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0개로 되어 있고 10씩 커진 게 아니라 얼마씩 커졌어요? 20씩 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축서식에 들어가서 요 값은 최소값 0 맞고 최대값 60 맞고요. 기본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으로 변경해 주셔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볼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 요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느냐 0으로 되어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회계예요. 회계의 기호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건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한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범주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회계의 기호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같은 0개의 개가 들어갔으니까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얘가 이렇게 개가 뜨는 거겠죠. 그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다른 부분이 선이 없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이 이 색깔이 여기 검정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눌러서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Y축 눌러서 얘도 검정 그리고 여기 가로축도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보조축도 눌러서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금선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 굵기가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굵기가 다른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계열 겹치기라는 거랑 간격 너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열 겹치기를 0, 그 다음에 간격 너비를 여러분들이 뭐 70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결과랑 같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축서식에 들어가서 요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열 아무데나 올려놓고 요 계열 서식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요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0하고 70으로 바꿔주시면은 출력 결과하고 비슷한 굵기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함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 있는 함수는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라운드 함수가 나왔어요.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라운드 반올림을 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올림을 해주라고 했냐면 요 제품 가격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 요거를 계산한 결과를 라운드 처리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요 숫자가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0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에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로 들어가서 요 라운드가 있네요.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써줘요.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요 계산 결과를 라운드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제품 가격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래요? 판매 수량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재질이라고 해서 재질을 구하라고 했는데 품목 코드가 있죠. 여기 품목 코드에 보면 마지막에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1이 되면 이거, 2가 되면 요거, 3이 되면 요걸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나온 이유는
요 품목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를 뽑아놔야 되니까 라이트가 나온 거고,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가 나온 거는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1로 가고 3일 때 1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추주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 넘버에 나온 숫자가 1이면 1로 가고, 그래서 1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추주. 추주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CHO 검색해주고 추주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를, 요 인덱스 넘버가 바로 뭐예요? 어떤 거? 품목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이거를 요 품목 코드에 있는 요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죠. 뭘로? 라이트로. 라이트 제품목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한 글자, 첫 글자도 한 글자, 뭐 8번째부터 라고 하면 미드 함수에 8,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얘가 3이 나오면 요 밸류 3번으로 가라는 거야. 그 1번일 때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스테인리스 오타 안 나오게 양은 그 다음에 멜라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이 나왔네요. 얘가 지금 뭐가 나왔으니까 3이 나왔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밸류 3번으로 가겠죠. 요게 1이 나오면 밸류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냄비류 제품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요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냄비류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제품 가격인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SUMIF하고 뭐가 나왔어요? COUNTIF.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나누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그 개수가 나온 거로 나눠야 되겠죠.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있는데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야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UMIF가 합을 구하는 거고 COUNTIF가 이 냄비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SUMIF에 들어가야 돼요. SUMIF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SUMIF 들어가 주신 다음에 SUMIF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다? 합계다. 요 렌즈라고 하는 거는 범위예요. 무슨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그리고 크리테리어는 조건이니까 직접 뭐라고 써야 돼요? 냄비류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세요. SUMIF나 COUNTIF는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준다라는 거. SUMRANG는 제품 가격이죠. 요 제품 가격. 근데 이 부분이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제품 가격이라고 떠야 돼요. 일단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끝에다가 뭐를 넣어요? 나누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어디로 가서 요 이름 상자에 가서 COUNTI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OUNTIF가 없다라고 하면 함수 추가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죠?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여기서 COUNTIF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COUNTIF는 지금 누구의 개수가 필요해요? 이 냄비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 조건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을 직접 어떻게 한다? 입력한다. 냄비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최저 판매 수량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AND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 직접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민 어디 판매 수량이에요. 여기 지정해주면 되죠. 확인 눌러주면 끝났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어디에 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연산자 집어넣고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개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18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시류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접시류는 조건, 판매 수량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dsu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d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다? 뭐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 H12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판매 수량이에요. 그럼 판매 수량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드 열번호는 6번이 돼야 되는 거고 조건은 접시류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뭐에 해당이 되는 접시류.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답이 80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밑에 칸에다 클릭하고 마지막 여기 판매 수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H14셀에서 선택한 여기에 지금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명을 선택을 할 때마다 제품명에 대한 뭐가 나오래요? 판매 수량이 나오래요. 이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VLOOKUP 풀 때는 이 부분이 범위가 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가주세요. 가서 첫 번째 검색할 값은 여기죠.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표 범위는 우리가 아까 알았죠. 제품명에 대한 뭐다? 판매 수량이다. 그럼 판매 수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5번. 그리고 마지막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을 써주거나 펄스를 입력을 하거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0을 쓰면 이 펄스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불링업 접시는 수량이 53이에요.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걸 눌러주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원래 값으로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쪽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 테두리가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만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4작업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3, 4개월 정도의 기출 문제는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8월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4월, 6월은 꼭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 5월달, 7월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 5, 6 그죠? 아니면 4, 5, 6, 7 4, 5, 6, 7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4월달부터 여러분들이 몇 월이요? 지금 문제풀이한 7월달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